네, 조금 아까 김종배 씨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 또 여야 간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었다. 이런 표현. 또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을 일단 연결해 봅니다. 설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서른입니다. 예. 먼저 그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건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상식과도 별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상권 분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선거 전에, 지난 지방선거 전에 또 재보선 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다 국민 앞에서, 유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적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 전 국민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권 분립 운운하시면서 이 수사권이라는 것은 정확히 규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그걸 안 된다고 하시면은 지금 와서 이제 그때 그 눈물 흘리시면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근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유가족들이 바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상권 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불가능하다. 지금 여당도 대통령도 법조계 일각도 계속 그 논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맞는 건 아닌가요? 논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논란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물론 법 조문이라든지 법 체계라는 부분은 서로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다른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약속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그 약속, 그게 왜 상권 분립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합의해서 결정하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가능하죠. 그리고 오늘 또 분명하게 지난번 여야가 2차 합의안으로 만들었던 것을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특검 추천위원에 대해서 여당목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 당이 협상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예. 그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무런 협상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앞으로 여당은 못하게 되겠습니다. 협상을. 그건 정말 이게 앞으로 나가자는 자세가 아니죠. 예.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없다. 해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해석컨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표현 써도 무방할 것 같고 일종의 다름없는 표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대통령이 왜 이런 구체적 발언을 내놨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글쎄요. 이건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일테면 정의화 의장과 함께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걸림돌이냐? 예. 이 특별법에서 걸림돌이 도대체 뭐냐?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7시간이 걸림돌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7시간이 도대체 뭐냐? 예. 한간에서는 대통령이 루머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거짓말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서 적어도 그런 한간에 나오는 루머는 대통령이 억울하다. 풀어줌으로 해서 세월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얘기 나옴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게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일조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지. 예. 그게 모독을 하거나 이 문제를 푸는데 해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서른 의원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2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국민이 그거 거짓말이구나라고 수긍했다고 하는 논리는 비약 아닙니까? 비약일 수 있는데요. 이미 그 얘기는 7월 18일 날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으로 다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8월 달에 상계위에서 또 그걸 받았습니다.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 사실을 저는 그거를 거꾸로 그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옹호하는 입장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저한테 그 책임을 지고 저한테 뭐 막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그 산케이 신문 지국장은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저랑 인터뷰하면서 사용하셨던 표현처럼 7시간에 대해 한간에 루머가 있다. 이 정도 표현하시면 되지. 구체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루머의 내용을 그렇게 꼭 언급하셨어야 옳았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7월 18일 대통령을 둘러싼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요. 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상계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들이 예.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그런 식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수사 대상까지 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께서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 한간의 루머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될 것을 굳이 그 루머의 내용을 언급하신 것이 적절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지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건 거짓말이었구나 확실히 정리가 된 셈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뜻은 그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이 강조함으로 해가지고 여당에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산되고 정리가 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정리됐다고 주장하시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 뭔가 또 의심이 아직 남아있나 보다라고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발언이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 부분에서 거짓말이라고 2번씩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각종 언론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언론과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 내용을 다 들었더라면은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윤리위에까지 지금 제소한다고 하니까 요 얘기는 또 조금 더 나중에 좀 말씀 듣도록 하고요. 당장 정의화 의장은 26일 본회의 소집하고 내일부터 상임위 하겠다라고 하고 또 네. 오늘 대통령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랑 또 다 만나기도 하고 네. 단독 국회를 강행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만 한 말씀 듣죠. 그래서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의장이 상임위원장들 소집을 해서 얘기를 나눈 부분도 바로 이런 직권 상정을 위한 수순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만일에 정의의 의장을 내세워서 직권 상정 운운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정치가 되고 맙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고 예. 분명히 국회 선진화법에 정해진 룰을 바꾸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이었습니다.